예, 안녕하세요. 링컨의 막터브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갖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는 에틱스에 관한 건데, 이 이제 기업 윤리에 관해서 면접에서도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 사회 이슈하고 연관해서 제가 이러이런저런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죠. 구속 결정이 났는데 사실은 구속이 힘들 거라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삼성그룹은 법조계의 인맥이 상당히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구속까지는 힘들 거라고 봤는데 아마 구속 떨어졌어도 재판하고 그러면서 내가 볼 적에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다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사실 재벌 총수들이 최근에 많이 SK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CJ도 그렇고 많이 구속이 됐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업 윤리나 그런 게 다른 나라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는 일이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구속이 되고도 별로, 물론 경영하는데 또 지장은 없지만 1년, 2년 있다가 나와서 또 멀쩡히 잘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타격을 주지를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고 앞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MBA를 공부할 때 좀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가, 공부하면서 처음에 에틱스에 관한 과목들을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니 경영을 공부하는데 왜 그렇게 에틱스가 중요하고 그런 과목들을 많이 배우는지 의아하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그런 의문들이 이제 점점 풀리게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가 짧은 시간 안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좀 뒤죽박죽이 된 경향이 많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오면서 사실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 말기부터 조선시대에 사실은 그 주 정권을 잡고 있는 게 노론 벽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론 벽파가 왜 드라마 같은 데서도 뭐 이산 보면 노론 벽파가 군권하고 실제 그런 걸 다 잡고 있었거든요. 왕도 함부로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오면서, 예를 들면 이완용 같은 인물이 다 노론 벽파 출신이에요. 근데 이 노론 벽파 출신들이 일제시대에 그대로 군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무원계의 실세를 그대로 하게 돼요. 근데 이 출신들이 이승만 정권이 왔을 때 사실 한번 청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청산을 못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군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전부 제거하고 나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도 그대로 그냥 눈을 감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윤리가 숨어져 있냐면 나쁜 짓을 하고 법을 어겨도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법이라는 건 지켜야 되지만 안 지키는 사람도 떵떵거리고 잘 살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마인드 속에 법이란 안 지켜도 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들 그렇고 윤리의식이 상당히 흐려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경찰들을 존경하고, 경찰서에, 우리나라는 막 경찰서 가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선진국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본격적인 공권력에 대한 사람들이 존경심이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기본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어쨌든 말이 좀 장황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고쳐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법의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윤리돼서 위반이 돼서 대기업 총수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법 질서가 태도가 안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본격적인 윤리의식이 아직 강하게 자리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건 선진국 가면서 점차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데 기업의 그 누구지 그 발렌베리인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디죠? 그 무슨 가문이죠? 그 철강으로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카네기 가문이나 록펠러 가문 석유로 돈을 많이 받 이런 가문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 지탄을 많이 받다가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많이 이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들도 앞으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더 발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대기업에서도 면접에서도 그렇고 자소서에서도 그렇고 윤리의식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웃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총수들이나 대기업에서는 법을 다 위반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런 걸 잘 지킨다는 게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대기업 지원자로서 면접에서 에틱스 같은데 질문을 하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런 거 대기업 면접 때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어쨌든 에틱스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